팔체질TV의 강남우림 한의원 원장 배철환입니다. 팔체질 위주로 과거 책에서 초창기에 발표한 이론이 맞은 것, 틀린 것 이런 것들을 제가 구분해서 동영상을 만듭니다. 정말 팔체질의학은 침 위주로 1960년도에 나와서 지금 많이 이 난치병에 공헌을 하고 있고, 또 팔체질의학의 그 침과 함께 음식에 대한 최초의 체계화로 음식에 대해서 체질별로 구분한 것이 이 팔체질의학의 큰 공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체질의학이 한 사람의 독자적인 연구로 인해서 그 발전성의 미진함과 또 후진의 그 양성에서 미흡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의 더 이상 발전이 없다시피 하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여러 한의사들이 연구를 해서 빛을 더 보게 되었고, 더 완전에 가까운 이런 새로운 의학으로, 훌륭한 의학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체질이 유전되면 과연 병이 유전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체질은 분명히 우리가 유전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유전은 사상의학적인 유전이 확실하고요. 팔체질에서 유전은 체질명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즉 태음인과 태양인 사이에서는 반드시 태음인과 태양인이 나지만 태양인인 금음체질과 태음인인 목음체질이 결혼을 해서 사이에서 난다면 목음과 금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목음, 목양, 금음, 금양 이렇게 네 가지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엄격히 말을 하면 팔체질에서는 체질적 유전이 정확하게 된다고 볼 수가 없고, 사상의학적으로, 사상체질적으로는 유전이 확실하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 체질은 사상의학적으로 유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전이 되고, 한번 타고난 체질은 절대 변하지 않고 누구나 한 체질에 속해야 되고, 어떤 음식은 반드시 어떤 한 체질에게 좋고 다른 체질에게는 좋지 않고, 이런 것이 이제 체질의학의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은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어떤 체질을 유전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체질을 유전받으면 과연 병도 그대로 유전이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런 병에 걸리면 자식도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마찬가지의 음식 섭생을 한다고 쳤을 때는 그런 병에 걸릴 확률은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음식 주의를 철저히 하고 체질식을 철저히 한다면, 또 발효식을 철저히 먹는다면 그런 병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당뇨병이라 그래서 자식이 반드시 당뇨병이 걸리진 않지만, 아까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식단이 비슷하다면 후천적으로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이런 약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철저한 체질식, 발효식, 또 충분한 수면 이런 기초적인 것을 잘 지킨다면 당뇨병은 쉽게 걸리지 않고, 또 걸린다고 쳐도 쉽게 체질의학의 도움으로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가 다 중풍이다, 그래서 나도 중풍이 걸릴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부모 형제가 다 중풍이 왔다면 부모가 그런 섭생과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식도 그런 섭생과 그런 음식과 환경 속에 부모가 누려왔던, 먹어왔던 그런 음식과 환경을 그대로 어느 정도는 따라서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중풍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지만 그런 식습관을 바꾸고 그런 생활 습관을 바꾼다면 당연히 그런 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병들이 있죠. 백혈병, 백혈구 감소증, 뇌성마비, 재생불량성 빈혈, 간경화, 이런 난치 불치병에 걸린 유아들의 경우도 그 병 자체가 부모에게 유전받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부모의 체질이 같을 때 태어난 아기는 부모와 같은 체질이죠. 같은 체질이고 또 부모가 체질이 같기 때문에
체질적인 특성도 더욱더 강하게 타고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돼요. 그 부모가 체질이 같으면 애도 부모와 체질이 같고, 그런 부모의 그 체질적 특성을 강하게 봤기 때문에 그 아기도 당연히 그런 병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그 강한 체질적 특성 때문에 병이 날 확률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각별히 체질적인 주의를 해야 되고, 섭생을 똑바로 하셔야 되고, 또 발효 음식을 많이 먹어줘야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체질적 특징, 이 특징은 강점도 되지만 약점이 되죠. 이런 약점들을 잘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인의 경우는 말이죠, 우리가 환자를 많이 보는데요. 중병에 걸린 환자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자기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을 오랜 기간 동안 먹거나, 기초적인 거, 수면의 문제, 밤에 너무 활동을 많이 한다거나, 또 발효 음식을 전혀 먹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중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자기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을 많이 먹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몸이 점점 약해지고 병에 걸리는 경우를 많이 보죠. 특히 태음인 경우, 목양 체질의 경우 이 쌀이 주범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쌀은 우리 동양인에게 주식이 되기 때문에요. 이 태음인 경우에 쌀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소화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변이 묽어지고 식곤증이 오고 이런 것이 시초가 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탄수화물 중독이 되고, 탄수화물 중독이 되면 AGE가 쌓여서 혈중에 당 독소가 올라가고 그것이 몸속 장기에 쌓여가지고 질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환자 가운데서 중환자가 오면 우리가 체질표를 주면은 이 체질표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다 못 먹게 되어 있군요 라고 말하는 중환자들이 많죠. 또는 아주 건강한 노인을 진찰하게 되면요, 체질표를 주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질표를 줬을 때 유익한 음식이 많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유익한 음식이 많다 이러면 그 사람은 건강한 경우가 많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다 못 먹겠다 이런 사람은 병이 들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요, 음식이 내 몸을 만든다. 음식이 내 몸을 만든다. 이것에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체질에 맞는 체질식과 모든 체질에게 유익하게 되는 발효 음식을 많이 먹어야지만 내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과거에 우리가 배추가 태음인에게 나쁜 걸로 알고 김치까지 태음인에게 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년간 그래왔습니다. 수년 아니라 그 이상 10수년 동안 태음인에게 김치를 우리가 금해왔는데요. 최근의 연구 결과는 김치, 즉 발효 음식은 체질과 관계없이 모든 체질에게 맞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고 몸에 이로운 음식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니까 태음인이 김치가 전혀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김치를 먹게 했더니 더 좋다, 더 몸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태음인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는요, 태양인에게는 모든 육식이 안 맞는다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해왔는데요, 최근에 태양인에 맞는 육식들이 발견되면서 특히 말고기 같은 거는 제주도 사람들은 많이 먹고 우리가 유럽이라든지 중국 사람들은 말고기를 먹습니다. 말고기를 태양인에게 주었더니 훨씬 더 활력이 나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은 과거 팔체질에서 정해놓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새로운 음식이 추가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믿을 만한 한의사에게 가서 혹시 업데이트 된 게 없느냐 이렇게 점검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음식이 내 몸을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고 늘 음식, 수면 이 두 가지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바른 생활을 해야 건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